오늘 소개해드릴 SCP는 2004년 12월 16일 인디애나주 크루드순에서 첫 발견되었습니다. 17번 고속도로를 돌아다녔던 이 개체는 인근 마을 주민들에 의해 목격되어 SCP 요원들이 파견되었고, 괴생명체는 아무런 저항 없이 SCP-재단 64기지로 이송되었습니다. SCP-4158 별칭 빅찰리는 3m에서 5m 정도의 거대한 소와 같은 생물입니다. 피부가 얇고 반투명하고 쉽게 찢어지며 몸이 너무 말라서 흉곽이 보일 정도입니다. 머리 뒤통수 부분에는 롱홀스처럼 갈기가 자라나 있으며 빅찰리의 눈이 하얗게 먼 것으로 보이고, 소의 몸집과 달리 부리를 가진 특이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찰리는 지각이 있고 유순하며 특이하게 배설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버처스 블락이라는 도설장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도축장의 직원 총 3명의 인터뷰를 미루어 보아 신원 미상의 한 남자에게서 이 징그러운 새끼소를 샀고 이 개체를 도축했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도축을 했던 뼈만 남아있는 이 개체가 살이 다시 자라나 붙어있는 상태에서 멀쩡히 도축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다시 도축했지만 무한히 회복을 했고, 이 개체에서 분리된 살도 멀쩡한 소고기의 맛이었기에 직원들은 이 개체를 숭배하면서 재단에게 빅찰리는 자신들의 사유재산이라며 따지기까지 하였고, 모든 인터뷰가 끝난 뒤 재단에선 이들에게 2등급 기억소거제를 투여했습니다. SCP-4158 빅찰리는 특이한 점이 이뿐만이 아닌데, 평소에도 빅찰리에게서 고기 조각이 조금씩 떨어지고, 떨어진 이 조각들은 다른 개체로 변화하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살점들이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떨어진 살점들 중 소수가 릴너겟이라는 생명체로 진화한다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릴너겟은 불균형적으로 큰 타원형 머리와 2개의 커다란 눈을 가진 작고 살이 많은 4다리의 생물입니다. 매일 수많은 릴너겟이 생산되기 때문에 각각은 독특한 모양과 크기 및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너겟은 다른 너겟보다 다리가 길거나 머리 모양이 독특하거나, 특히 일부는 눈이나 사람과 같은 입이 추가로 있는 릴너겟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작고 겁이 많으며 호기심이 많고 친절한 편이라 처음에는 이 개체들을 애완동물처럼 길들여 지내자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후에 생긴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릴너겟 중 극히 일부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한 후 특정 기간 내에 또다시 다른 개체로 진화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인데요. 관찰 결과 총 3가지 모습으로 랜덤하게 변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는데, 릴너겟과 크기가 비슷한 보이드 너겟과 미트 너겟이 있고 더램브가 있었습니다. 보이드 너겟과 미트 너겟은 SCP-재단에서 우연히 진화한 걸 목격하였는데, 보이드 너겟의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일반적인 릴너겟과 달리 크기는 비슷하지만 양쪽 눈이 정렬된 모습에 검은 피부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빅찰리에게서 살점이 떨어져 살점들과 릴너겟이 생산되었고, 재단의 직원이 회수하러 실험실로 들어가자 보이드 너겟의 변칙성이 확인되었는데요. 재단의 직원이 살점들을 회수하러 건드리자 릴너겟으로 보였던 개체가 다시 한번 진화되어 모습이 바뀌었고, 직원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 잠시 후 직원은 아무런 일도 없는 듯 실험실에서 나왔고, 박사가 왜 살점과 개체를 회수하지 않고 그냥 나왔나 물어보자 직원은 의아해하며 무슨 말이냐 되물었고, 잠깐의 대화가 끝난 뒤 박사는 직원의 머릿속에서 빅찰리와 관련된 모든 기억이 사라졌음을 눈치챘고, 다른 직원들을 이용해 수차례 실험을 해보았지만 모두 똑같이 기억을 잃었던 것. 아쉽게도 보이드 너겟의 단서를 더 찾고 싶었지만 보고서의 뒷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듯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그나마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현재 보이드 너겟은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른다고 적혀져 있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생포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트 너겟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개체로
역시 릴러겟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피부는 온통 피투성이에 다리는 더 가늘고 눈에 핏줄까지 터져 있는 생김새인데요. 최근에 발견되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관찰된 특징은 릴러겟과 사람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으로 보이며 빅찰리처럼 아무리 총으로 쏘고 갈라도 죽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더 램브는 지금까지 기록된 보고서를 보면 가장 위험한 개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태껏 한 번밖에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 개체는 땅에 서 있지 않고 낮게 공중부양을 하고 있으며 2m 정도의 크기의 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살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머리에 큰 구멍이 있는 게 생김새의 특징입니다. 재단에서 실험 도중 최초로 발견된 개체가 아니며 도살장에서 탈출한 뒤 떨어져 나왔던 살점 중 하나가 이 개체로 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단이 처음으로 더 램브를 회수한 곳은 다름 아닌 한 가정집이었는데 평소처럼 잠을 청하던 신고한 여성은 뒷마당 보안등이 계속해서 딸깍거려 잠을 설쳤고 공중에 떠서 자신을 쳐다보이는 걸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단에서 회수한 뒤 수차례 실험을 한 결과 더 램브는 시끄러운 주파수를 내는 것 말고도 다양한 변칙성을 보였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인간이 이 개체의 근처에 가면 극도로 불안해지며 몇몇 D계급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행동을 보였고 다른 D계급들은 그 자리에서 더 램브에게 홀린 듯 엎드려 절을 하며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드 너겟처럼 총과 모든 무기들을 동원해도 죽지 않자 현재는 5m제곱, 5m제곱, 5m제곱의 크기의 밀폐된 강철 큐브에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트레버 앤더슨과 SCP 콜라보 계획명체 빅찰리 스토리 소개 영상입니다. 빅찰리가 SCP다 아니다 의견이 많은데 트레버 앤더슨이 처음으로 빅찰리를 만든 게 맞으며 후에 SCP 재단에서 이에 흥미를 가져 콜라보를 진행해 스토리가 덧붙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